안녕하세요. 오태리 박기도입니다. 네, 스파이샷들이 여기저기 나오면서 스타일이 어딘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다가 이름이 스타리아라고 공개가 되면서 야, 이건 뭐지?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던 스타리아가 며칠 전에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되고 오늘 드디어 공식 이미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요.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현대차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미래적인 이미지가 많이 강조가 되고 심지어는 우주선을 닮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첫 보기에도 굉장히 미래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사실 국내 시장에서 미니밴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었던 카니발의 입지가 분명히 조금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오늘 공개된 스타리아의 실내 사진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카니발과는 또 어떤 점들에서 차이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제 티저 이미지가 이렇게 공개가 됐었죠. 사실 뭐 티저라고 해도 거의 다 공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었는데 오늘 이렇게 정식 이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뭉툭한 느낌이 들지만 또 이걸 이렇게 보시면 늘씬하게 빠진 이런 느낌들을 볼 수 있죠. 사실 이게 최근에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사실 과거에 미국에서 이런 형태의 미니밴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뾰족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그런 미니밴도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미니밴 보면 이건 정말 우주선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스타리아도 제대로 우주선 같은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주선 닮았나? 어디가 우주선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옆모습을 보시면 티저 이미지 때 이렇게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 공개된 옆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요렇게 생긴 거 요거는 좀 로켓을 닮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끈한 면 처리에다가 이런 굉장히 뾰족하고 쐐기 같은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해가지고 기존의 정통 약간 투박스에 가까운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보면 그렇죠. 카니발의 이 정통 투박스와 어딘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다가 이 모습을 딱 보면 와, 엄청 심플하면서 상당히 미래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잘 묻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공개가 됐고 오늘 공개된 사진 중에 이거랑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선 오늘 공개된 내용 중에 보시면 스타리아는 일반 모델은 투어러 9인승, 11인승, 그 다음에 카고 3인승, 5인승이 있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스타리아 라운지라는 모델로 7인승, 9인승이 있다. 그러니까 총 3가지의 트림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모델은 투어러여서 이게 이제 승합에 해당되는 거고요. 카고는 밴이죠. 그래서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밴 형태의 카고 그리고 이제 라운지가 좀 더 리무진 같은 스타일의 7인승, 9인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오늘 공식으로 공개가 됐는데 전고가 1990, 전폭이 1995, 그리고 전장이 5255mm면 상당히 길죠. 자, 5255mm면 짠, 카니발이 5155거든요. 그러니까 카니발보다 100mm, 그러니까 10cm, 카니발보다 10cm 발음을 조심해서 카니발보다 10cm가 더 깁니다. 그런 만큼 아무래도 공간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자, 전폭은 1995mm여서 카니발과 비교하면 똑같아요. 전폭은 똑같은데 높이가 1990mm. 카니발은 루프렉을 포함하더라도 1775mm니까 약 125mm, 10cm 이상 이 스타리아의 키가 더 크다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뒷모습 이렇게 보시기에도 여기가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내에서 그 전고가 굉장히 높아서 실내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조금은 더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거의 필적할 만큼의 실내 고를
스타리아 기본 모델이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될 텐데 이렇게 문을 열고 뒤에 화물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키가 크고 넓은 그런 화물 공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스타리아가 태생 자체가 스타렉스에서 기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타렉스를 그동안 애용해 오셨던 분들의 니즈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이번 스타렉스는 뒷바퀴 굴림이 아니고 앞바퀴 굴림이다. 그래서 모노코크 바디의 앞바퀴 굴림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카니발과 형제차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자, 기존에 기아에는 카니발이 있고 현대에는 스타렉스가 있지만 둘 다 미니밴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뼈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형제차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이제는 카니발과 스타렉스가 완벽한 형제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긴 한데 스타렉스가 기존에 어떤 화물 용도로도 꽤 많이 사용됐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스타리아도 카고를 갖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기존의 스타렉스는 아무래도 화물인 것을 감안해서 후륜구동에 뒤에다 짐을 많이 싣게 되면 뒷바퀴가 무거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륜구동이고 뒤에다 리프 스프링도 적용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화물차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앞바퀴 굴림으로 바뀌면서 그럼 뒤에 짐을 많이 실었을 때 과연 운행이 적합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만 이미 우리가 그런 예를 알고 있죠. 르노 삼성의 마스터가 국내에 출시가 됐을 때 그 차는 앞바퀴 굴림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스타리아보다 훨씬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모델로 출시가 됐는데 앞바퀴 굴림이지만 그렇지만 뭐 화물을 운송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스타리아에서도 뒤에 화물을 많이 싣게 되는 카고 모델에서도 앞바퀴 굴림이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아무래도 이제 스타렉스는 승차감에서 조금 그동안 불만이 많았죠. 이거 아무래도 짐차 같은 느낌이 강했었다면 이번에 스타리아는 또 승용 플랫폼에 더 가까워지면서 승차감도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스타리아의 전천후성 그리고 승차감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상당히 잘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이 이제 요 모습하고 아까 보셨던 요거가 디자인이 조금 다르잖아요.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요거가 기본 모델이에요. 그래서 투어러 카고는 요 스타일로 나오고 요게 그러니까 라운지 모델인 거죠. 이렇게 앞모습을 직접 비교를 해보면 요게 라운지 그리고 요게 투어러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 뭐 주간주행 등까지는 똑같은데 그릴의 형태가 많이 다르죠. 그릴이 훨씬 크기도 크군요. 그리고 이쪽 안쪽 패턴도 훨씬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그리고 헤드라이트 자체가 여기에는 LED 8개가 적용되어 있는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이쪽은 4구짜리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 보더라도 이쪽이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하고요. 이쪽에 범퍼 아래도 립도 달려 있고 휠도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그 사진을 보시면 좀 특징적인 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컬러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 약간 구릿빛 나는 컬러가 여기도 적용되어 있고 여기도 적용되어 있고 다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컬러가 틴티드 브라스라고 그래서 약간 틴팅이 된 구릿빛. 그래서 요게 라운지의 특징 컬러입니다. 그동안 현대기아에서 여러 모습으로 이 구릿빛이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뭐 스포츠 모델에 주로 요 구릿빛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스타리아에서는 라운지 모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디자인도 좀 차이가 나지만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 여기 도 손잡이에도 여기는 바디 컬러인데 여기에는 틴티드 브라스가 적용되어 있죠. 뒷모습에서는 이 리어 램프가 세로로 길게 뻗어져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완전 픽셀 스타일로 빡빡하게 채운 반면에 여기는 조금은 심플한 스타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나고 아래쪽에도 약간 장식이 조금 달라져 있는 점. 자, 그리고 디자인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고요. 이쪽에 앞쪽에 와 어마어마하군요. 진짜 엄청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카니발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신형 카니발도 스타일이 구형에 비하면 정말 잘 나왔지만 사실 아주 미래적이거나 혁신적이지는 않는데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혁신적이면서 특히나 이 주간주행 등 이 부분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스타리아가 제가 봤을 땐 상당히 관심이 가는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창이 와 엄청 넓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보시면 여기까지가 다 창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실내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만 뭐 아래가 보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바깥에만 이렇게 유리로 패킹이 되어 있죠. 그리고 레일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레일이 안 보이네요. 아, 여기 레일이 있구나.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에 레일이 숨어 있네요. 그래서 레일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네요. 뒷모습에서는 뭐 특이한 부분은 여기 이제 뒷유리창 와이퍼가 윗부분에 붙어 있어서 조금 깔끔한 느낌. 근데 이것도 완전히 숨어 있진 않아요. 좀 튀어나와 있긴 한데, 어쨌거나 와이퍼가 위에 붙어 있어서 조금 숨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뒤에 해치가 열리게 되면 굉장히 넓은 면적의 해치가 열려서 뭐 짐을 싣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편리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길이가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전체가 한 2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160, 170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 해치가 이렇게 열리면 뒤쪽 공간을 넓게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조금 심플하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일반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야, 이 라운지 모델은 스타일이 진짜 멋지네. 특히나 이렇게 좀 짙은 색이 적용되면서 이게 분위기가 진짜 고급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짠! 이게 이제 지난번에 공개됐던 그 이미지인데, 와, 상당히 멋있습니다. 야, 여기 막 엄청 큰 디스플레이도 하나 적용이 되어 있고, 근데 오늘 이제 추가로 인테리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요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걸로만 봤을 때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 사진을 통해서 명확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계기판이 이 위에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제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보다 위로 올라가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는 이 라인보다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 있어서 실제로 이 계기판을 이 스티어링 휠 안쪽에서 보게 될지 아니면 위에서 보게 될지, 요거는 한번 직접 앉아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스티어링 휠 위쪽으로 이게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푸조 같은 스타일로 스티어링 휠 위쪽으로 계기판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카니발 같은 경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스타리아는 이 계기판을 위쪽으로 상당히 돌출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아쉬움을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 계기판을 위쪽으로 올려 가지고 이거를 스티어링 휠 위쪽으로 보려고 하려면, 푸조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위를 조금 잘라 가지고 쉽게 볼 수 있게끔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아반떼에서 봤던 그 스티어링 휠 그냥 그대로거든요. 물론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하지만 과연 이걸 위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이렇게 이 사이로 이렇게 보려고 하면 결국은 사이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위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네. 그래도 지금 어쨌거나 상당히 높게 위치해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부재의 아쉬움을 어느 정도는 달래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의 레이아웃들은 투싼에서 봤던 레이아웃과 상당히 많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센터 페시아의 이쪽 터치 부분이 조금 더 돌출이 되어 있어서 손으로 조작하기에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언뜻 보기에 이거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여기에 커브가 싹 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곡면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그래픽이 나와 있는, 이미지가 나와 있는 이 부분만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패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디스플레이더라. 그래서 계기판이랑 이쪽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가 둘 다 10.25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12.3인치, 여기도 12.3인치 정도 적용되면 좀 더 고급스러운데, 조금 작은 아반떼급에 적용하고 있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양쪽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제 변속은 이쪽에 버튼을 통해서 변속을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이제 11인승 모델인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에 수동 기어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버튼식이 아닌 수동 변속기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에서 요게 윤곽이 조금 애매하게 보였던 요 부분은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라운지처럼 되어 있고 이 문을 열면 이쪽에 이제 콘솔 박스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 스타리아라고 적어 놓고 여기에다가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넣어 가지고 와, 이거 엄청 고급스럽죠. 이거 느낌이 딱 저거잖아. 요트의 데크. 그죠? 요트의 데크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죠. 이 부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요트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이 차가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차는 아닌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여기 소재가 어떤 소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조명과 같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 공간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기에는 커버 위에다가 뭐 막 지저분하게 올려놓으면 이제 고급스러움은 떨어질 테고 그리고 다 안에 집어넣자면 글쎄요, 여기에도 아무래도 이제 위에다가도 뭐 이것저것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고급스러움을 위해서라도 위에 뭐 안 넣고 이 상태로 좀 유지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만들어놨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고 수납 공간 다양하게 여기 뒤에 여기도 수납 공간일지 요거는 모르겠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손잡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요게 이제 7인승 모델에 적용된 2열 시트죠. 그래서 2열 시트에는 리무진처럼 발받침을 펼칠 수 있는 요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디자인은 좀 다르지만 구조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시트가 적용이 되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4열 레이아웃인데 2열과 3열을 합쳐서 여기에 시트를 2개만 딱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2열에 계시는 분은 거의 눕는 자세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고요. 지금 이 사진 자체가 지금 광각 렌즈를 가지고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넓어 보이죠. 와, 이 정도면 거의 뭐 파노라마 같은 그런 느낌의 외관을 볼 수 있어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이거 엄청 넓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게 창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창문이 아니고 약간 틸트만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창문이 적용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카니발은 이게 위아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오게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차체가 굉장히 디자인도 실내도 엄청 고급스럽잖아요. 이 정도면 카니발보다 훨씬 고급스럽죠. 근데 요 도어가 요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9인승이죠. 자, 요렇게 둘, 셋 이렇게 해서 9인승 레이아웃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2열에 있는 시트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뒤 좌우로 슬라이드도 되고요. 2열 시트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마주보고 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카니발에는 없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전체 길이 면에서도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런 만큼 실내 공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장치도 마련해 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도자료에 보시면 시트를 90도를 돌려서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게끔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설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90도를 돌리면 어떤 형태가 될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린이용 카시트를 장착할 때 90도를 돌리면 훨씬 좋은가요? 어쨌거나 90도를 돌려서 카시트를 장착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11인승 3323. 그리고 지금 위에 썬루프가 모양이 약간 보이는데 파노라마처럼 적용이 되어 있죠. 이게 유리가 열리는 방식이 아니고 왠지 전체가 통유리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살짝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막 공개가 된 스타리아의 내외장 사진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스타리아 라운지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외관적으로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차별화가 되고 컬러 포인트도 적용되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한 그러니까 기존의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 좀 짐차 이미지가 조금 있었잖아요. 아니면 그냥 버스 같은 이미지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탈피하기 위해서 스타리아 라운지 트림을 디자인적으로도 소재 면에서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차별화했다는 점은 상당히 잘한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제가 봤을 때 궁금한 부분은 결국 이제 가격이랑 그리고 승차감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 반자율 주행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리아도 당연히 이제 반자율 주행은 적용이 되겠지만 카니발에 없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분을 이 차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진 않지만 계기판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적용을 해놨고, 그런 만큼 카니발보다 분명히 장점들이 꽤 많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 이제 창문을 내릴 수 없는 거 단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격이 공개가 되면 과연 뭐 카니발보다 비싸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죠. 아니면 아무래도 카니발이 강자니까 조금은 싸게 들어갈래나, 가격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부분들이 궁금증이 해결이 됐고, 또 여전히 궁금한 부분들은 실제 차가 출시가 되고 또 시승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서 과연 카니발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그동안 기아차가 현대의 아성을 막 무너뜨리는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기아차가 절대적으로 강한 아성을 갖고 있었던 카니발을 과연 스타리아가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